강현구의 주변 사람.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경전 수타니파타의 일부입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그물들이 나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생계, 취업, 시험, 군대. 형태는 다 다른데요. 하나같이 너무 촘촘하게 쌓여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 구절을 새기며 스스로를 다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지나고 보면 다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강현구의 주변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강현구의 주변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제가 정말 아끼는 대학 후배 중에 한 명입니다. 제 과 후배고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진주강씨 소모임 강씨카르텔을 이끌기도 했던 강지훈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지훈입니다. 지훈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만 24살, 현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만 24살. 저랑 동갑이네요. 근데 사실 잘못 썼네요. 만 23살이네요, 생각해보니까. 23살이요? 네, 동갑은 아니죠. 갑자기 가까워졌다가 급격히 멀어지는 이 거리감. 지훈씨 소개를 좀 하면요,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아꼈던 후배입니다. 1년 후배고요. 후배지만 제가 정말 존경 많이 하고, 또 졸업식 때 한번 와줘서 진심으로 제 졸업 축하해줬거든요. 사실 졸업식 때 와준 후배가 정말 오래 남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되게 아주 고마운 친구고요. 또 저랑 같은 강가 진주강씨이기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일단 지금 오늘 개강을 하긴 했는데, 이제 4학년 2학기를 앞두고 이제 공부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또 제가 1월에 이제 스키를 타다가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이제 완전 파열을 당해서, 아이고, 지금 3주 전에 이제 수술하고 회복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다친 것 때문에 24년도 초반을 1월, 2월을 이제 계획했던 것들이 다 지금 네. 날아가서 매우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코너 들어가기 전에 그 1월, 2월에 계획했던 어떤 그런 계획이 뭐예요? 이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 대학원 진학하기에 앞서서 이제 미리 공부해야 될 것들을 다 찾아놓고, 그럼 이제 1월에 여행이 한번 일본 여행이 있었는데 그거는 취소가 되고, 네.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했어야 됐는데 이제 수술하고 회복하느라 이제 아예 시작을 못했습니다. 아이고, 대학원 진학 예정되어 있고 진학하기 전에 좀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다쳐서 아이고, 사실 지금 오른쪽 무릎이 좀 불편한 상태인데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그럼 본격적으로 강현구의 주변 사람 강지훈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인데요, 인물탐구 9999 시간입니다. 제가 지훈 씨에게 9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단답으로 최대한 빠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물탐구 이럴 거예요. 그럼 지훈 씨는 9999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9가지 질문으로 현구 친구를 심층 탐구합니다. 인물탐구 9999.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름과 이름에 담긴 뜻은요? 일단 이름은 강지훈이고요. 일단 지혜로울 지혜, 훈이 이제 공훈 또는 교훈의 훈자인 것 같은데, 네. 종합하면 이제 지혜롭게 공을 또는 이제 지혜롭게 교훈을 얻으며 살아라 입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두 번째,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를 부를 때 이 별명으로 부른다. 무슨 별명으로 부르나요? 가족들이나 진짜 친한 친구들은 저를 지헌으로 부르고, 이제 보통 친구들은 이제 강지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어릴 적 내 꿈은 뭐였나요? 어릴 적에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싶었어서 건축가, 교수, 프로파일러 등등 되게 다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은 꿈이 뭐예요? 지금은 이제 국제정치학도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세 가지? 운동, 이제 사람들이랑 아무 주제로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웹소설. 그럼 내가 싫어하는 것 세 가지는요? 예의 없는 사람, 사람 많은 곳, 그리고 해산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8번째, 내가 단점 중에 하나를 버릴 수 있다면 뭘 버리겠어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를 대표하는 세 단어는? 외곽내유, 눈, 그리고 노예입니다. 여기까지 노예요. 일단 사실 9번째 질문은 좀 미뤄두기로 하고 첫 번째, 이름부터 좀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이름에 담긴 뜻은 진주강씨고 지혜로울 지혜, 그리고 훈자가 공훈 혹은 교훈이다. 그래서 종합하면 지혜롭게 공 아니면 지혜롭게 교훈을 얻으며 살아라인 것 같다. 본인은 어떤 쪽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공을 세우는 쪽 아니면은 교훈을 얻는 쪽? 저는 교훈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요즘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좀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잘 배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교훈이 조금 더 알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교훈 중시하고 학자,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친구들하고 가족이 나를 부르는 별명, 가족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다. 그 이름은 지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지원이라는 이름, 그냥 가족들만 지훈 씨를 지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혹시 이 이름이 그냥 나온 배경이 있나요? 아니면 누가 지어준 건가요?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제 헌자를 조금 마음에 들어 하셔서 헌자로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이제 헌자에 맞는 한자가 없어서 훈자로 바꿨고 대신 이제 가족들은 이제 지헌이라는 이름이 익숙하니까 이제 지헌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강지헌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헌자에 한자가 없으니까 네네. 일단 지훈으로 짓고 완전 패밀리 네임이 따로 있는 거네요. 지헌이라고. 그쵸. 그럼 실제로 통화할 때도 지헌아 이렇게 부모님께서 부르시나요?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처음 들어서 좀 신기하네요.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은 강지. 이거는 좀 많이 부를 것 같아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좀 말에 붙기도 또 편하고. 네. 근데 이제 강지 이런 지로 끝나거나 뭐 지원 이런 친구들이 그런데 백지, 황지 이런 식으로 동명이인이 좀 많아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쵸. 강지라는 별명이 붙게 된 배경이 뭐예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이제 고등학교 때 김지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저희 둘이 이제 전교에서 유일하게 수능을 경제로 보는 딱 2명이었습니다. 경제 듀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데 지훈이라고 부르면은 둘 다 이제 고개를 돌리니까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애들이 그럼 넌 강지하고 넌 김지 해라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뭔가 둘이 유일하게 경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 이름도 비슷하고 강지, 김지 이렇게 묶였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으세요? 네, 지금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하고 지훈 씨는 대학교에서 처음 뵀잖아요. 고등학생 때 지훈 씨는 어떤 아이였어요? 조금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인싸 부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싸는 아니었다. 네, 그냥 저랑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항상 같이 다니고 뭐 축구하고 농구하고 딱 그렇게 좀 즐겁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랬는데 인싸는 아니었다. 그쵸. 인싸는 정해져 있잖아요. 솔직히 고등학교 때는. 어떤 친구들이 인싸죠? 고등학생 때는? 이제 학생회나 좀 규모가 큰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좀 자주 놀러 다니고 되게 화려하게 사는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저는 그때도 이제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관심 분야가 겹치는 친구들이랑 조금 많이 자주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지훈 씨와 친구였던 김지훈 씨랑도 그런 부분이 좀 잘 맞았나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사실 그럼 대학생 때랑 좀 비슷하네요. 제가 아는 지훈 씨의 이미지가 고등학생이랑 좀 차이가 있나요? 고등학생 때와 대학생 시절.
조금 네. 말이 순화됐다고 성격과 말이 이제 네. 많이 순화됐다고 친구들은 말을 하는데 네, 네. 사회화가 훨씬 많이 됐죠. 대학교 올라와서는 고등학생 때는 좀 터프했다. 조금 이제 언어선 정제되지 않은 침 튀기며 열변을 토하기도 예. 하고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좀 고집불통 그런 면모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언어가 순화됐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훈 씨하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그 썬더치킨에서 치맥 한번 한 적 있고 전역하고 나서 또 먹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기억을 좀 돌이켜 보니까 언어가 좀 순화된 부분이 있네요. 저도 이제 성장을 하니까 네. 그렇죠. 지금도 어리지만은 네. 그 막 성인 됐을 때 그 치기와 네. 군대 전역하고 나서는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군 생활이 또 카투사를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카투사에서 카투사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이 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걸까요?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원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인드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또 이제 군대에서는 또 코로나 때 군대를 갔다 보니까 맞아요. 그 시기에 갔죠. 네,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 생각을 조금 주로 많이 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이제 선우인분들과도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남자들과 이야기를 하면 특히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군대에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군대 전역 전후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내 꿈 굉장히 많았다. 건축가, 프로파일러 등등 있는데 이거 말고 더 있나요? 뭐 우주비행사도 하고 싶었었고 우주비행사요? 네, 우주비행사도 있었고 뭐 사실 그러게 회사원도 있었고 뭐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꿈도 꾼 적이 있었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학교 때 되게 짜잘짜잘하게 빠르게 넘어간 것 같고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냥 사회과학 쪽으로 뭔가 교단에 서고 싶다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로 했다가 네.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 조금 확고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뭐 건축가, 교수, 회사원, 심리학자, 심리상담가, 프로파일러 등등 되게 다양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건축가는 어떤 계기로 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 노트가 있었는데 네. 노트에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심심해가지고 막 끄적이다가 네. 펜을 막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근데 원 안에서 뭔가 건물 같은 거를 제가 선을 어쩌다 보니까 따게 된 거예요. 네. 이거 건물 이거 그리는 거 재밌다 하고 막 평소에 봤던 되게 신기한 건물들 그거 스케치를 어떻게든 따내려고 하면서 건축가 뭔가 재밌을 것 같다라고 했다가 이제 빠르게 흥미를 잃었죠. 이게 쭉 이어가서 만약에 건축학도가 되고 건축가가 됐다면 전형적인 그 천재형인데 맞진 않았다. 네. 회사원도 꿈꿨지만 사업을 하고 싶었다.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업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흔히 이제 어렸을 때 이거 하면은 되게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라는 아이템들을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몇 개 나왔었어가지고 네. 이걸로 사업하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이제 막상 지금 와서 찾아보면 그땐 이미 있었던 그런 아이템들이죠. 뭐 혹시 몇 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나 이거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쉽게도 이게 좀 먼저 나왔다. 사실 지금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제일 이제 황당했던 게 그 무선 충전기. 네, 그때는 이제 충전기 잭이 지금과는 달리 긴 충전기 잭들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거리가 한 10m, 5m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과라는 걸 접해보지 않은 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뭐 자기부상 열차라든가 이런 그 원격 네네. 뭔가 통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명이 되어 있었는데 몰랐죠. 근데 창의력을 발휘했는데
이게 이걸 실현하는 그 과정은 좀 힘드니까 흥미를 좀 잃은 부분도 있겠네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고등학교 친구 동호 씨, 1화 주변 사람 1화로 나왔던 동호 씨랑 고등학생 때 문과반이었거든요. 네네. 그 고등학생 때 이제 문과는 결국에는 치킨집을 차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업 한번 해볼까? 해서 노란 통닭 있잖아. 우리는 보통 양념치킨 전문점으로 가자 해서 빨간 통닭을 내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그 무선 충전이 좀 더 혁신적이고 좀 있어 보이네요. 빨간 통닭보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심리학자, 심리상담가, 심리 분야 좀 좋아하세요? 이것도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그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제 친누나가 이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어릴 때면은 이제 혈육이 이제 뭘 하면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크니까 누나가 보는 웹툰을 이제 저도 따라 보게 됐는데 네. 캐릭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제 어린 마음에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심리 상담가, 심리 치료사 또는 이제 그 닥터 프로스트처럼 프로파일러 네. 그쪽으로 아예 생각이 완전 굳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학교 때 방학 숙제를 주잖아요. 네, 직업인 인터뷰 하면서 동네에 있는 모든 상담소를 그냥 무작정 전화해서 찾아가서 뭐.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왜요? 현실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치료사분들이. 상담가분들이셨어요. 치료사분은 딱 한 분 뵀는데 네네. 그분은 아예 진짜 이과 계열, 그러니까 약물 치료 이렇게 하시고 네네. 상담 계열 분들은 이제 많이 어렵다. 너넨 이거 하지 마라.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죠. 실제로 되게 큰 심리센터에 그냥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네네. 그 원장 쌤도 자기는 잘 된 케이스고 실제로는 잘 되기 조금 많이 힘든 직업이다. 네. 심리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사실 좀 관심이 생겨서 인터뷰를 하면서 좀 꿈을 키워가는 학생에게 하지 마라,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접게 된 경우인 거네요. 그쵸. 그럼 지금의 꿈은 국제정치학도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단에서는 교수가 꿈이다. 이것도 사실 어릴 적 했던 꿈이네요. 어릴 적 때 꿨던 꿈이기도 하네요. 그쵸. 네. 꿈이 이어진 건데 어렸을 때 교수는 왜 꿈꾼 거예요? 사실 교수라기보다는 이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예.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는 안 했는데 항상 그 학생회 주변에서 일하는 포지션이었거든요. 네네. 그걸 하다 보니까 나는 뭔가 앞서서 나가는 사람보다는 그냥 기둥처럼 뒷받쳐주는 이런 일에 조금 맞는 사람인 것 같다가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점. 그러니까 내가 전면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전면에 나가 있는 사람을 서포팅해주고 뒷받침해주는 포지션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결국 서포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또 유명했던 게 이제 강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유명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방송인 이재동 씨였나? 네, 네. 그분이 하는 이제 강연 프로그램도 있었고 뭐 네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어쩌다 어른 뭐 이런 예, 프로그램, 맞아요. 세바시 이런 프로그램이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남에게 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게 재밌겠다. 보람 있겠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알아낸 것을 다른 사람한테 좀 공유해주고 싶은.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을 좀 위하는 일인 거네요. 뭔가 내 지식을 뽐내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해 이제 주세요. 네네. 지적 허영심이 그때는 워낙 넘쳤기 때문에 예, 뭐 저희 누나가 진짜 똑똑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제 누나를 이제 따라잡는다기보다는 누나를 동경해가지고 네. 누나가 읽는 어려운 책도 어떻게든 읽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친구들이랑은 항상 뭐 사회 얘기, 뭐 고등학생들이 사회 얘기해봤자 뭐 그쵸. 뭐가 그렇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멋져 보이잖아요. 아, 멋져 보이고 뭐.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지적 허영심이 조금 쌓여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기 어린 생각이 사실은 시작이죠. 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답변이 훨씬 더 좋네요. 솔직하잖아요. 아, 그리고 멋져 보이고 지훈 씨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이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그렇죠. 그럼 누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가족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어떤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가족 관계는 어때요? 저 일단 누나 딱 3살 터울 누나 한 명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누나는 지금 3년 차? 취직한 지 3년 차 정도 되셨고 제 어머니 아버지도 잘 지내시고 조금 화목한 것 같습니다. 그 막내잖아요. 그러면 네네. 좀 약간 귀여운 막내세요? 아니요, 귀엽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귀여운 느낌은 아닐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어떤 포지션이에요, 집에서는? 사실 이제 누나가 좀 드세고 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그 드센 누나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더 드세면은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부모님이 네. 저는 그냥 무난무난한 편인데 가끔 이제 고집이 좀 센 그런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누나 굉장히 똑똑했다. 누나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나 봐요. 네, 공부 엄청 잘했고 뭐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냥 되게 다재다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게 주변 사람에 앞서 모셨던 뭐 동호 씨나 태성 씨가 둘 다 장남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사실 지훈 씨는 차남이잖아요. 그 동생으로서 형이 된 누나를 바라볼 때 그 좀 뭐랄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요? 저는 제가 장남이라서 항상 저는 그렇게 궁금하거든요. 동생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굉장히 좀 그러거든요. 어때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 이미 물리적으로 교육을 기강을 딱 잡혔군요. 네, 기강이 잡혔고 네. 사실 계속 같은 집에서 살 때는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 엄청 싸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학교 올라오고 누나가 대학교를 가고 저도 진학하고요. 대학교에 이제 진학하고 나서부터는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엄청 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누나를 어떻게 바라본다라 그냥 혈육인데 좀 배울 점이 많은 그래도 엄마 딸이라고는 안 하시네요. 그 호정 메이트. 네. 그리고 또 인상 깊은 게 떨어져야지 사이가 좋다. 그렇죠. 네, 같이 있으면 싸우기밖에 더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떨어져 있어야지 좋은 것만 생각나고요. 같이 있으면 좋은 게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교수를 꿈꾸고 있고 학자를 꿈꾸고 있고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는 국제정치 분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싶다. 이 계기가 뭘까요? 이 동기가 뭐였을까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현실적인 부분. 네. 성적 맞춰서 이제 학교를 왔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사회과학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였는데 막상 대학교 진학을 하고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 분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서 그냥 지금은 국제정치학도의 길을 가고 싶은 거고 네. 사실 정치학이라는 게 정치뿐만 아니라 뭐 사회, 심리, 뭐 과학 이런 거를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분야들을 한꺼번에 그 포함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학부를 결정할 때 정치 외교학 전공을 결정할 때도 이것도 성적을 맞춰서 들어온 거예요? 사실 경찰행정도 됐었는데 네네. 이게 제가 조직 문화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직 문화에 적응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정치 외교학과로 이제 그냥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훈 씨가 국제 정치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동아리도 만들었잖아요. SIPC. 지금은 이제 없어진. 아이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지훈 씨랑 아마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지훈 씨가
그때 그 동아리 회장으로서 딱 교단에 서서 국제 정치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현실주의에 대한 얘기를 리얼리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보면서 사실 좀 진짜 후배지만 진짜 멋있다. 정치학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시작은 정치학이어야 돼. 꼭 정치학이었으면 좋겠어. 이건 아니었네요. 네, 전혀 아니었죠. 그럼 그 정치를 배우면서 국제 정치를 선택한 이유도 현실적으로 그냥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있고 사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네. 군대 가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군대 가기 전에는 아직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막 입학했을 땐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쵸. 들키면 안 되니까 맞죠. 네. 엄청 열심히 이제 혼자 집 가서 공부해보고 오늘 이 친구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됐었네. 들키면 큰일 나는데? 이러고 이제 네. 네, 그렇게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더 깊이 파고든 점도 있고 사실 그게 얼마 못 갔습니다. 얼마 못 갔다. 그때 당시에 정치경제학 연구학회라는 네네네. 이제 정경연이라는 동아리에 이제 1, 2학번 선배들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있죠. 우리 과에 현자 예. 분이 계시죠. 네네네. 그분들한테 자 2시간 내내 이제 네. 두들겨 맞고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두들겨 맞고 네. 이러면 안 돼.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더 공부하게 되고 네. 이제 나는 진짜 조금 못된 사람이었구나 생각 자체가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정치학도라는 길로 좁아진 것 같아요.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네. 야,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수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들이 이런 학생을 보면 대학원으로 데려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것도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서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인생 한 번 사는 거. 한 번 사는 거.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막연하지만 이쪽 분야의 길을 가고자 했는데 네. 이제 와서 뭐 이미 취직이나 이런 거는 애초에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네. 딱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한번 이제 크게 현타가 와가지고 현타라는 말을 써도 되나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저희 아무 얘기나 해도 됩니다. 현타가 와가지고 이제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취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취직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네. 5초 후에 지금 이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글렀다.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네. 야, 그렇군요. 여러분은 현재 취업을 하려면 뭘 필요한지 물어봤다가 스스로를 깨닫고 그쵸.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 강지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요. 더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팟캐스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요즘 들을 게 없다 카더라. 그냥 듣는 거나 잘 듣고 댕기라. 아버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팟캐스트가 뭔지 몰라? 강연구의 주변 사람이다. 난 고등학생 탐정 남도일. 소꿉친구면서 같은 반인 미란이와 놀이공원에 놀러왔다가 검은 양복을 입은 수상한 남자들의 거래 현장을 목격했다. 그 장면에 정신을 빼앗긴 난 다른 한 패가 등 뒤에서 접근하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당하고 말았다. 그 남자는 나에게 이상한 약을 먹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강영구의 주변 사람에 섭외당해 있었다. 강영구의 주변 사람! 네, 강연구의 주변 사람, 제 대학 1년 후배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한 강지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3가지로 운동,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웹소설 이렇게 3가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일단 운동부터 얘기하죠. 운동 좋아해요? 운동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약간 헬창이다? 헬창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이제 헬스 포함해서 뭐 농구, 너무 좋아하시죠. 네, 맞아요. 농구 그리고 축구인데 사실 이게 이제
물론 아직 젊지만 젊지만. 뭐 형도 젊지. 아, 저도 젊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못 뛰겠더라고요. 아, 이게 사실 뭐 그러니까 더 큰 형님들 앞에서 얘기하면은 코웃음 치실 텐데 좀 달라요. 네, 1년 1년이 다릅니다. 또 이제 그나마 제가 대학교에서는 이제 큰 형님 역할이다 보니까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헬스를 했는데 네. 헬스를 좋아하는데 헬스도 이제는 의무가 됐죠. 아. 조금 건강해져야겠다. 오. 이거라도 안 하면 못 버티겠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 헬스를 그렇죠. 하는군요. 네. 그렇군요. 야, 사실 공부는 나 좀 똑똑해 보이고 싶은데 내지는 지적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로 시작한 것도 있지만 운동은 또 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운동하고 계시는군요. 실제로 몸이 좋아요. 실제로 셔츠를 입었을 때 셔츠 단추가 죽으려고 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이거 안 보인다고 또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요. 이렇게 금치를 해주시면은 아니 나는 그 전에 우리 같은 강의 한 번 들었거든요. 그때 발표하는 강의였어요. 아, 그쵸, 네네. 그죠. 근데 이제 발표 내용보다 지훈 씨 단추가 더 보여가지고 발표는 모르겠지만 셔츠가 튼튼하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다른 좋아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 정확히는 사람들이랑 아무 주제로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등학생 때 했던 그 사회과학 얘기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일까요? 조금 맞닿아 있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배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학자, 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아는 것보단 세상에는 모르는 게 훨씬 많잖아요. 어우,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근데 여기서 조건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어떤 예를 들어서 좀 포멀한 자리에 나가가지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많이 정제를 해서 건넨다던가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얘기나 하다 보면은 주제들이 계속 이거는 안 이어질 것 같은데 하는 것들도 계속 이어지고 내 생각을 이제 여과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재밌고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럼 이게 뭐랄까요? 성립이 가능하려면 좀 나랑 편한 사람들이랑 대화해야겠네요. 그쵸. 그게 조금 걸리긴 하죠. 그럼 즉 이 말은 즉슨 낯선 사람과 포멀한 주제, 즉 정해진 주제로 대화하는 거는 정제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MBTI가 뭔지 알 것 같은 지훈 씨랑 계속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야기 아무 얘기하는 거 너무 좋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럼 최근에 그냥 보통 아무 주제로 아무 생각 없이 대화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실 뭐 처음 시작은 진짜 아무렇게나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들끼리 대화할 때처럼요. 네, 뭐 남자들끼리도 있고 뭐 여성분도 계실 때도 있고 하는데 네, 최근에 얘기했던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나? 뭐 최근에 그런 네.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이제 이야기? 물론 사람을 이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은 네. 이제 보통 이성관계를 처음에 맺을 때는 그 외모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즘 사회에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이제 알파 메일 뭐 맞아요. 되게 아름다우신 분들은 뭐라 부르지는 모르겠지만 뭐 벤츠남 뭐 벤츠 네네네.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갑자기 유튜브 쇼츠에 뜬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랜저론이라고 이제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엄청 잘생기고 엄청 예쁘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벤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 누군가가 헤어졌을 때 야 똥차 가고 벤츠 온다 이렇게 위로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사회에 많이 안 계시고 네. 또 계시더라도 이미 좋은 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우리는 누굴 노려야 되냐 또는 누구를 네네. 받아야 되냐 하면은 그러면 그분들보다 조금 이제 외모적으로 또는 네네. 그냥 외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네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미 애초에 잘 하고 계시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 네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외적으로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애초에 이런 이성관계에 관심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극복하는 게 이제 자기 관리.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한다던가 옷을 좀 잘 입는다던가 성격 매너를 좀 많이 챙긴다던가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랜저다. 그랜저. 왜 그랜저죠? 우리가 흔히 이제 외제차라고 하면은 네네. 급이 너무 높아지지만 네네. 그랜저도 저는 솔직히 돈이 있다면 좀 무조건 그랜저거든요. 아유,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차잖아요. 꿀리지가 않잖아요. 그 벤츠랑 비교했을 그렇죠. 때. 요즘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에 그랜저로 답하는 그 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와 하면서 너 잘 사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리도 네. 그랜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아.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신 거네요. 설파했죠. 아, 그 친구한테 네네. 너는 당신께서는 이제 네. 아반떼나 소나타 같은 분들을 만나지 마시고 그랜저 같은 분들을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또 저희 역시 아반떼 소나타 좋지만은 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그랜저까지는 열심히 영차 해야 이렇게 골방에 앉아가지고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농담식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좀 재밌긴 해요. 물론 이게 뭐 누군가 강단에 나와서 여러분은 그랜저가 돼야 됩니다. 이러면 부담스럽죠, 솔직히.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매장 당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랜저가 되셔야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얘기, 시시콜콜한 이야기 좋습니다. 그리고 웹소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웹소설 좋아합니다. 어떤 웹소설 좋아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무협지를 좋아하셔서 오. 처음에는 이제 무협지로 입문을 했다가 뭐 무협지 다 읽으면은 이제 판타지 다 읽으면은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판타지 읽으면은 그냥 로맨스 그다음에 현대 진짜 다양하게 분야 안 가리고 다 읽습니다.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있다면? 무협지 무협지요. 무협지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흔히 말하는 이제 먼치킨 먼치킨, 강자, 압도적인 강자를 말하죠? 그런 사이다인데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웹소설을 지금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읽고 흔히 말하는 명작들도 다 읽었고 네. 지금 엄청 인기 있는 웹소설들도 다 읽었는데 지금은 다 똑같아요, 스토리가. 아, 이미 다 공장식으로 공식이 나왔군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맨스 판타지도 뭐 빙의 네. 빙의했고 뭐 환생하고 네. 뭐 무조건 남자 주인공은 저기 북부 대공 차가운 남자 하지만 속은 따뜻한 그래서 막 로맨스 판타지가 보통 한 120화에서 180화 안에 완결이 되거든요. 네. 그럼 한 30화까지 이제 무료 버전을 읽으면은 네. 이제 스토리가 대강 나와요. 80화쯤 이 얘기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80화를 네. 이제 100원에 써가지고 결제하면은 네.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웹소설 정말 많이 읽으셔서 이제는 뭐 딱 머리가 딥러닝이 돼서 대충 30화 딱 보고 딥러닝 하면 80화 내용도 맞출 수 있는 그 정도로 웹소설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 특히 그랜저를 좋아하시고 또 웹소설까지 좋아하시는 강지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3가지 이야기해봤으니까요. 이번에 싫어하는 거 3가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싫어하는 거 3가지로 예의 없는 사람 많은 곳 그리고 해산물 이렇게 3가지. 오늘 제가 해산물 사올까 했는데 다행입니다. 이게 네네. 회는 먹을 수 있는데 네. 요즘은 또 제가 비린 거를 잘 못 먹거든요. 아, 바다의 향기. 네. 네. 근데 이제 회는 먹었는데 갑자기 요즘도 이제 회를 먹으려니까 네. 회도 비려지더라고요. 네. 그럼 완전 그 바지락 칼국수도 잘 못 먹겠네요. 네, 맞아요. 그 국물에서 그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 바다 내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그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은 그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훈 씨는 완전 아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해산물을 안 좋아하시고. 근데 회는 상대적으로 덜한데 그 바다의 내음이 요즘 좀 또 그 비린 느낌이 난다. 그렇군요. 진짜 잘하는 곳을 안 가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요, 제가 또 그 방어 맛집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거기 가서도 조금 비려서 못 먹었고 어떻게? 또 저희 이모님이 서산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네네. 옛날에는 이제 이모 집 가면은 간장게장 어. 이런 것도 막 비벼 먹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동기들이 저랑 같이 네. 비슷한 시기에 군대 가는 친구들이랑 여수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네.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렇죠. 여수 가면 해산물밖에 없는데. 네. 예, 그 정도로 좀 해산물을 못 먹어서 네. 사실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못 먹는 것? 근데 이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뭘 싫어하는지 좋습니다. 그리고 예의 없는 사람을 안 좋아한다. 이건 사실 다 안 좋아하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딱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없나요?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예의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네. 잘라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물론 이제 저희 세대도 저희 윗세대 분들한테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쵸. 너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요즘 애들 이래서 문제다.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왜 그런가 했거든요. 네네. 그걸 느끼게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예의가 없다기보다는 그 적정선을 모르는 분들이 요즘 좀 많이 나타나고 계셔서 그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제스처와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뭐 주제들이 있고 뭐 한 달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이제 좀 친해진 것 같다 네. 라는 그런 선들이 명확히 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또 우리가 사회화하면서 사회적으로 정해진 그런 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계들이 조금 많이 무뎌진 분들이 주변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서 그 사실 사람과 친해질 때 하는 그 속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약속된 그 선이 있는데 지훈 씨 생각에는 그 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애들에게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오케이예요? 어느 정도? 자, 구체적으로. 근데 사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마다 선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다 알 수는 없는데 대신 그렇게 선을 넘었을 때 이제 표현을 해주잖아요. 네네. 선생님, 여기는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네. 선생님 방금 그 제스처나 또는 그런 발언들은 제가 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좀 자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야, 사실 그러면은 이게 꼰대라면은 나 꼰대 할래 이런 느낌일까요? 네, 그런 마인드입니다. 예. 지훈 씨에게는 항상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be polite 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곳을 안 좋아한다. MBTI가 혹시? INTJ. INTJ. 저하고 하나 차이네. 저는 ENTJ입니다. 아무튼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한다. 계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 많은 곳 가면 기 빨리는 그 느낌이 싫어서요? 예, 기빨리는 게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지훈 씨는 술자리를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보통 이제 소수정예. 소수정예. 6인 이하. 아직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메커니즘 좀 궁금한데 일단 내가 사람의 많은 곳에 가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거기서 맞는 친구들을 이렇게 픽해서 강지훈의 소수정예 팟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다 보니까 되던가요? 일단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네. 보통 자리는 나가긴 합니다. 근데 자리에 나가서 제가 흡연을 하는데 네네. 보통 그 흡연하는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고 또 그런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 친구는 조금 마음이 좀 맞는 것 같다. 이 친구 되게 재밌다 하면은 뭐 밥을 같이 먹는다던가 아니면
술을 먹는다던가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관계가 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훈 씨에게 식사 한번 하시죠 라는 말을 들으면 간택당한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훈 씨. 픽업 아티스트 강지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관계다.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결국 남는 건 인간관계라고 하잖아요. 남는 건 사람이다. 네. 뭐 물론 떠나는 것도 인간관계긴 하지만 결국 만나고 떠나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또 너무 많고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그게 좀 커서 그래서 이제 관계라고 적었습니다. 완전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같은 마음이고요. 사실 사람은 사람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배우고 사람한테 상처 입어도 또 그것 때문에 성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한테 가장 소중한 관계는 뭘까요? 그걸 몰라서 사실 그냥 어. 관계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네. 글쎄요. 그러니까 다 소중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뭐 사실 가족 관계도 되게 소중하고 뭐 네. 대학교 인간관계도 소중하고 고등학교 인간관계도 소중하고 네.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그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다 보니까 그냥 이 관계라는 그 단어가 정의하는 범위 자체가 조금 크게 와닿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이 크군요. 관계라는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저와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우, 달려오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내 단점 중에 하나만 버릴 수 있다면 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걸 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훈 씨는 비관적이에요. 맞아요. 네. 좀 뭔가 안 좋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죠. 웬만하면. 이게 현실적인 거랑 비관적이랑 조금 많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눈 떠보면 이제 네. 비관의 끝자락에 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고쳐야 된 단점 중 하나입니다. 그럼 고치려고 생각을 해보신 거잖아요. 좀 뭔가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한 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상태 메시지가 네. 그 장기하 노래 중에 네. 노래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냥 길이 나 있으니까 가는 거야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결국 이제 풀어 헤쳐보면은 이 길이 아닌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길이 있으니까 가다 보면 뭔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아가라 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런 마인드로 조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수의 풀처럼 묵묵히 걸어가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비관적으로. 사실 근데 제가 지훈 씨랑 대화를 했을 때 걱정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죠. 생각하기에는 지훈 씨가 걱정이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되게 그때 우리가 둘이 술을 먹으면은 속에 있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훈 씨랑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들으면은 좀 뭔가 겁을 좀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그 관계에 흠집 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훈 씨 훌륭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감사합니다. 잘해와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잖아요. 대학원에 진학을 했으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좋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나를 대표하는 세 단어. 외강내유, 눈, 그리고 노예. 일단 방금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외강내유. 보통 내유외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쵸. 외강내유. 겉은 강한데 안은 좀 유연하고 좀 뭔가 연약하다. 일단 밖이 강한 거는 근육으로 알 수 있죠. 운동을 하면 일단 외면이 강해지니까요. 근데 내면은 어떻게 좀
외곽 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눈이랑 좀 연결되는데요. 눈이요. 제가 눈을 조금 스노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제 아이. 아이 눈이요. 네, 안구를 얘기하는데 제가 눈을 좀 무섭게 뜬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때 첫인상이 항상 무섭다입니다. 무섭고 다가가기 어렵고 이제 저 선배는 아니면 저 친구는 되게 날카로울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어느 자리를 가든 처음 만들어진 이미지 자체가 강한 외적으로 되게 강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긴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전혀 그런 쪽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봤으면 알겠지만 네, 되게 네, 네.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어찌 보면 좀 되게 아직 말썽꾸러기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곽내유랑 눈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저랑 친한 모든 사람들이 항상 뭐 술을 마시든 이야기를 하든 결국에는 당신 나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무섭게 대했잖아. 가 항상 나와가지고 농담식으로든 진심이든. 네, 좀 오해를 받는 그런 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외곽 내유랑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네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너무 좀 강해 보이고 세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이제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니던데. 아니던데. 왜? 아, 아닙니다. 저 진짜 되게 근데 저도 지훈 씨랑 좀 닮은 것 같아요. 남들이 좀 뭐랄까요, 이미지에 갇힌다랄까요? 남들이 그렇게 봐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훈 씨가 보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요. 그냥 처음 봤을 때 편하게.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멋있다. 에헤이. 목소리 너무 좋다. 지훈 씨.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같은 강씨다. 와. 이 피에 흐르는 네. 어쩔 수 없는 저 강씨들의 매력 갖고 싶다 이러면서 했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 할게요. 또 지훈 씨를 대표하는 단어가 노예. 대학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은 학생회와 관련이 있죠. 학생이랑 관련이 있다. 왜요? 제가 새내기 때부터 지금까지 네. 작년까지 쭉 학생회를 해왔기 때문에 늘 지금까지 축제를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대학원 진학하는 거예요? 올해 축제 남았잖아요. 마지막 불꽃 마지막 라스트 댄스 처음으로 대학생활 축제를 즐겨보는. 근데 이제 워낙 오지랖이 넓어서 네. 뭐 애들이 뭐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도와줄까? 하고 이제 도와주고 그냥 눈 떠보면은 저 양반은 저기 가서 일하고 있고 눈 떠보면은 이 양반은 새벽 1시까지 왜 종이나 오리고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네. 일 많이 한다, 일 벌린다, 뭐 노예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이 세 가지 단어 다 약간 대학 생활하면서 조금 대표하게 된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20대 우리가 20대 초중반을 대학 생활을 하면서 특히 군 생활을 하면서 자아가 또 형성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세 가지 좀 맞는 것 같은데 노예는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번 축제 때 근데 이게 아마 지훈 씨가 놀려고 해도 눈이 보이고 또 도와주고 싶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랑 약속하시죠. 너무 좋습니다. 이번 축제 때는요 진짜 후회 없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지난 3년간 축적된 주치자들의 데이터가 저한테 쌓여있기 때문에 네.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동선이라고 하지만 아마 또 일하고 있지 않을까요? 또 눈 떠보면은.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금 미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건 대학원과는 관련이 없고 내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항상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지훈 씨를 보면은 항상 뭔가를 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인물탐구 9999 첫 번째 코너 마치겠고요. 두 번째 코너 이제 제가 이걸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구단이라고 붙여봤는데요. 현구 친구를 대표하는 단어들 구구단 시간 해보겠습니다.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든 뭐든 좋습니다. 나를 대표하는 단어 말고 나를 대표했으면 하는 키워드 세 가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지훈 씨, 어떤 단어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사실 교수, 교수,
뭐 한결같은, 한결같은. 그리고 평탄. 한결같고 평탄한 교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결같게 살고 있고 네. 평탄하게 살고 네. 그런 교수의 삶을 사는. 일단 뭐랄까요? 한결같다라는 말 자체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쵸. 그럼 본인은 정말 이렇게는 안 돼야겠다 하는 그런 상이 있는 걸까요? 그런 것보다는 네. 그냥 지금의 열정과 의지를 잃지 말자라는 각오인 것 같아요. 그럼 절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지금의 지훈 씨의 모습은 뭐가 있어요? 계속 교수를 꿈꾸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쉽지는 않지만은 쉽진 않죠. 그리고 네.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부가 제일 쉽고 다른 일들에 비해서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업 학생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거를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이 의지가 계속 지속될까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돌이킬 곳이 없다. 이제는 더 여기서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없는군요. 네,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키워드로 한결같은을 썼습니다. 네. 이거는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평탄한 삶을 좀 지향하고 싶으세요? 네, 굴곡 없는. 굴곡 없는. 그럼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는 평탄했나요? 아니면 굴곡진 삶이었을까요? 그 되게 근시안적으로 만약에 되게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10대, 20대를 좀 돌이켜 봤을 때. 짧게 사건들로만 보면은 굴곡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인생이라는 되게 긴 마라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되게 평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이대로만 같았으면 좋겠다. 꾸준한 우상향, 우량주, 우량주 느낌으로. 네. 영차 이런 하면서 느낌으로. 이제 조금씩 그냥 네. 목표한 목표치까지 달성해도 그냥 꾸준히 계속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 이야기 해주셨는데 좀 직업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학자적인 그런 직업적인. 직업적인. 이거라도 해야 네. 뭔가 달성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중에 이 교수가 좀 내 롤모델에 가깝다 싶은 교수님이 계실까요? 김준석 교수님? 김준석 교수님이 어떤 부분이요? 김준석 교수님이 어떤 부분이 조금 닮고 싶으세요? 뭔가 그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또는 그런 게 나왔을 때 너무 신나하죠. 그게 느껴지는. 그걸 보면서 사실 교수님들 물론 모든 교수님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은 네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생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학자적인 면모보다는 일적으로 뭔가 계속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네. 직접 말씀해 주시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냥 일로 뭔가를 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김수석 교수님은 가끔 이제 뭐 수업 끝나고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 때나 아니면 수업 중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나 너무 즐거워하세요. 어떤 특정 네. 그걸 보면서 나도 저게 궁극적인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결국 물론 내가 이거를 진로나 이제 직업적인 측면에서 교수를 궁극적인 목표로 잡았지만 네. 막상 그 길까지 가려는데 필요한 원동력은 뭘까? 그 계속 상기시켜야 되는 이미지는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것?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교수를 꿈꾸지만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도 지금의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싶다. 그런 교수고 싶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그 분야가 국제정치 분야일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군요. 좋습니다. 국제정치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뭔가 현실적인 부분 말고요.
저랑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이랑 네.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국제정치학이 워낙 오래된 학문이고 사실 이론들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아, 네. 근데 이게 어떤 매력이 있냐면은 특정 상황을 봤을 때 각자 설명하는데 채택하는 방법론이 너무 다르다.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네. 너무나도 많은 분기점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걸 누가 더 설득력 있고 매력 있게 설명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좀 달라진다. 아. 그게 조금 매력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 국제정치 분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 내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로 접하실 것 같은데 이게 학문적으로 딱 접근했을 때 국제적인 사건을 어떤 방법론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걸 보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그 매력적인 해석, 그 매력적인 설명은 어떤 설명일까요? 논리적이거나 네. 아니면은 되게 신박하다. 신박하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실 국제정치학 논문들을 보면은 네네. 뭐 특정 논문이 나왔을 때 또 논문이 하나 나오면 그거를 비판하는 논문이 4-5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결국 완벽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학문적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물론 지금은 계량 정치학이 워낙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로 많은 게 설명이 되지만 결국 그 데이터를 통해서 구현해내려는 것은 구현해내려는 것이 어떤 이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론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 이론을 이제 비판하는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피드백 논문들이나. 아,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매력적이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더라도 이런 비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리가 있는데? 재밌는데? 그게 조금 매력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삶을 살고 싶고 평탄한 삶을 살고 싶고 특히 내가 좋아하는 분야인 현재는 국제정치 분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수를 꿈꾸는 지훈 씨를 만나보고 있었는데요. 지훈 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이렇게 주변 사람 나와서 이야기 해봤는데 소감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나 색다른 경험이고 또 이런 좋은 경험을 또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좀 편하게 현실적으로 리얼리스트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팟캐스트다 보니까 네네. 정제된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정제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행입니다. 늘 그렇지만 또 형구 선배님과 형구 형과 네.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에 네, 딱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결같고 평탄하고 멋진 국제정치학 교수로 기억되고 싶은 강지훈 씨 만나봤습니다. 지훈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지훈 씨였습니다. 강연구 주변 사람은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팟빵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 혹은 제 인스타그램 KANG 숫자 9 HYUN 숫자 9 강구 현구로 DM 남겨주시면요. 추후에 질문지와 함께 섭외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다음에 새로운 주변 사람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현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